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은 어떤 감정을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외형적인 표정이나 이런 상태로서 많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100%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외롭다는 말 자체는 알 거고 들어보기는 했으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사랑을 처음 했을 때 같은 그런 아린 느낌을 느꼈을 때 아,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느낌인가? 굉장히 힘들고 벅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누군가 나에게 이런 방법을 알려준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표현? 그거를 극복하고 좀 풀려고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충분히 답변이 되셨나요? 답변도 어렵네요. 저는 거기서 이제 영호 선배님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안다라고, 그 기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15년 동안 크리스토퍼를 키우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끝내는 사건 터지면서 굉장히 서투른 아빠의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그때까지만큼은 제가 충분히 아들을 이해하고 지금까지 길러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이라고 대답을 한 거였습니다. 네. 그 장면은 사실 연습할 때 한번 되게 크게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주위에서는 왜 크리스토퍼랑 자꾸 연애하려고 하냐 막 뭐라고 했었어요. 아니 그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사실 그 장면에서 그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되게 힘든데 그 왜 선생님 집에서 살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과 크리스토퍼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내가 시끄럽고 통제하기 어렵다는 아이라는 그 처음으로 그런 정보를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 느낌하고 그 감정이 되게 두 개가 막 충돌돼서 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기본적으로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크리스토퍼뿐만 아니라 저 15살의 나이의 어린 아이들은 크게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옆집 아줌마 반찬이 더 맛있어서 옆집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이라는 것이 그렇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뭐 냄새가 안 난다는 이유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은 건데 보통 아이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걸 알아가는데 크리스토퍼라는 아이는 나이가 지나도 그런 감정이나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싶지만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내가 네 엄마가 아니라서 그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해하겠니? 라고 물어보면서도 정말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서 이런 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걸 정말 가슴으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걱정도 있고 뭐 안타까움과 근데 또 되게 해맑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그때 좀 섞여서 뭐라 설명해 줄 수 없어서 그냥 그 한 단어로 나온 것 같아요. 대본에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책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부분인데 그 공연 대본에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 안 모르겠다. 어쨌든 사적인 감정은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답해 주시면 크리스토퍼를 제가 사심으로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근데 사심은 좀 있는데 그걸 감추는 건 아니죠? 그래서 슬픈 건 아니죠? 많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5살이라 충분히 답해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원래 대본에는 차트
로켓과 로켓 에너지 음료 두 개를 들고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소품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근데 아들이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소품은 준비가 안 됐고 나는 아이한테 무언가 먹여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연출은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것도 음료수만 들고 나와도 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디렉션을 줘서 근데 아들한테 뭔가 자꾸 해주고 싶은 뭔가 차트를 혼자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너무 조악하고 무대랑 저희 뭐 톤이 안 맞고 이래서 제가 여기 알파문고에 가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막 샀어요. 야광들도 사고 막 사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연출님한테 허락을 받았죠. 어떤 게 더 좋은가 했더니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 토포가 좋아하는 색깔로 제가 또 띄어서 붙이고 색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도 맨 마지막에 빨간색은 토포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해서 이렇게 배열을 여러 가지 현실 조건과 뭐 해주고 싶은 마음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별 색깔입니다. 네. 정말 이게 연습할 때 그렇게 엄마다운 생각을 이렇게 감사합니다. 같은 얘기죠? 크리스토퍼는 감정 표현을 제대로 원활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빙걸 영상부 코러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대신 표현해주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 박동이라든가 아빠가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럴 때 놀라는 어떤 것들 영상부들이 표현해주는 장면입니다. 시어즈 부인인데 공기청정기. 예. 대답을 드리기 앞서 솔직히 저는 누가 더 무거웠냐 이런 질문. 네, 김동현 배우님 그 목소리 좀 빼주셨어요. 처음 의사 선생님 화나실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너무 예. 추워서. 네, 처음에 이런 저 공기청정기나 뭐 침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아이디어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연출님이 되게 무책임하게 한 3명씩, 2명씩 막 이렇게 묶어서 막 그런 걸 표현해 보라 그러고 막 시험 보듯이 약간 처음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어서 이것저것 만들었었는데 처음에 공기청정기가 3명이었습니다. 4명이 아니고 그 김종철 선생님, 저 그리고 조창희 배우였는데 처음에 공기청정기를 들이마시기만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셋이 붙어가지고 공기만 들이마시고 있으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내서 아빠방의 물건들을 더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좀 독립적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공연 바로 전 리허설 때까지 들이마시기만 했다가 제가 갑자기 이걸 했는데 그 김로사 언니께서 박장대소를 해주시면서 이거다.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 때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파나 이런 것들, 식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요. 왜냐면 저희가 몸에 익으면 또 너무 쉬워지고 이러면 또 보시는 분들도 재미없을까봐 간간히 깨알로 저희가 조금씩 더 바꾸고 있으니까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읽고서 디자이너로서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크리스토퍼의 우주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의 우주라는 게 그야말로 유니버스도 있지만 그 크리스토퍼 머릿속도 우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우주와 현실의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계가 없으면 어디가 현실이고 어디가 우주인지가 이게 분간이 안 되니까 그 보신 것처럼 TV가 일종의 게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는 문처럼 보일 수 있듯이 이게 크리스토퍼의 우주 속으로 들어가는 문 같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토퍼의 우주가 표현되기를 바랬는데 그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비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세트로서는. 하지만 공간이 비어있기만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 도움을 우리 배우님들하고 또 영상 디자이너, 조수연 영상 디자이너랑 마선영 라이팅 디자이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연출님께서 아주 지루하지 않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세트가 꽉 채워 있는 것보다는 그 우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비워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의 그런 시각적 표현들을 조명과 영상과 배우분들의 그런 훌륭한 연기로 좀 커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너무나 좋은 장면들이 많죠. 작품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디지털적인 이미지를 많이 쓰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그 감정적으로 그 클라이막스를 가져다주는 장면들은 다 아날로그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뭐 일방 마지막에 기차 씬이라든가 마지막에 샌디가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각색이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일부 대사들 그리고 몇몇 대사들을 수정했는데요. 추가한 대사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는 멍청이들 대사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인생은 소수 같아요. 패러그래프 대사를 추가했고요. 영어로 수령하니까요. 각값을 구할 때 옆쪽으로 좀 대사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엄마가 죽어서 화장당한 엄마가 죽어서 제가 돼서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아요. 분자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대사를 추가했고 뭘 추가했죠? 몇몇 대사들을 좀 추가했습니다. 네. 대부분 소설에 있는 대사들이고요. 사실 그냥 제가 만들어서 넣은 대사보다는 소설에 있는 것들이고 소설에서 너무 인상적인 대사들이고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본상에 없었기 때문에 좀 추가했고요. 네. 보긴 봤는데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다음에 저는 어쨌든 저희 프로덕션에 대본상에 있는 것들 근거로 해서 다시 재창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설이나 다른 것도 좀 참조해서 추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배우들 비교하는 질문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인데요. 잘못 말하면 못 먹을 거고. 여기는 아이돌이잖아요. 전 아이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돌 애들 뭐 여기 얼마나 돼서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못된 사람이었는데 여기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 누구보다 마음으로 크리스토퍼를 이해하려고 했었던 친구여서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아이돌들과 작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윤남은은 뭐 지긋지긋해요. 너무 저랑 많이 해서 10개 했나 모르겠어요. 세기 싫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제가 원하는 걸 너무 잘 알고 또 윤남우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면서도 잘 알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모습들을 잘 표현해줬고 또 근데 그렇기만 하면 계속 안 할 것 같은데 종종 제가 상상도 못했던 장면에서 상상도 못했던 연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우는 정말 너무 여우 같고 별명은 늘보지만 사실 그리지 않고요. 똘똘하고 정말 제가 만난 어떤 배우들보다 똘똘하고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고 대본이나 캐릭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해결하려고 애쓰던 배우였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그 모습들이 연출로서 게으르게 할 수 없겠다. 쟤한테 지지 않으려면 나도 대본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 공연이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관객들과 배우들과 우리 사회가 답을 던져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크리스토퍼 같은 친구들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인가 질문을 해보고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토퍼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이 공연 안에서 겪게 되는 모험들이나 일들은 다 저희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한 번쯤은 겪었을, 앞으로 겪게 될 혹은 다 겪었던 일들의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세상, 낯선 세상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더라도 이겨내는, 그래서 공연을 보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대사 씹지 말자. 그거예요. 대사 잘하자. 근데 뭐 크리스토퍼는 사실 뭐 대사량이 저보다 훨씬 많으니까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나레이션을 하는 그 태반의 거의 반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라, 그 장면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매트하게 읽었었는데 조금 더 크리스토퍼가 표현을 못하는 걸 나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얘의 심리처럼 조금 읽어주면 어떨까? 얘는 그냥 그때 상자가 있었다 이럴 수 있지만, 나는 그때? 상자가? 있다? 이렇게 조금 더 내가 확장해서 표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뭐 그게 어떤 그런 단조롭게 그냥 사실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이게 내 얘기도 아니고 내 말도 아니고, 그래서 저 아이의 내용을 내가 그냥 읽어주는 역할인데,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게 저 아이의 표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관객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 조금 외려 제가 그냥 크리스토퍼랑 선생님으로 대사할 때보다는 그 책을 읽어줄 때 긴장감이나 뭐 의무감 뭐 이런, 하여튼 엄청 긴장돼요, 그 장면이. 그리고 크리스토퍼 정말 너무 많아서 한번 버벅거려도 다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 정말 시험한 선생님 정말 멋있는 선생님인데 막 읽다가 사실 오늘 낮에도 정말 많이 씹었거든요. 랩을 하시더라고요. 1번 플랫폼 그랬는데, 정말 그때 제일 많이 신경 쓰이고, 공연을 진짜 많이 했는데도 정말 날이 서 있어요, 그 대사 해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에 제가 뭔가 이렇게 걸리거나 뭔가 그게 하면 갑자기 팍 깨지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그 책 읽어줄 때 사실 제일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려고 했고, 또 남은 공연도 잘 무사히 연습 많이 해서 네, 클린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들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 가장 큰 거는 정말 무조건 크리스토퍼만 사랑하자. 네. 아들 덕후가 되자. 네. 그 생각만 했어요. 네. 아들 안 다치게 어떻게든, 그리고 아들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아들 덕후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하철은 사실 상상이에요. 우리 성우가, 크리스토퍼가 머릿속에서 그 아버지의 말이 아마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상상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 위험할 때 있잖아요. 노란 선 뒤에 서 있어. 그 대사 칠 때 그때만큼은 그래도 상상이긴 하지만 제대로 정말 또 아들을 걱정해주자, 그런 감정에서 연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은 제 주변 분들한테는 아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분명히 해놓은 거죠. 해놨는데 이제 알렉산더라는 어디 가셨어? 우리 정림이가 말을 왜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 제 주변 분들한테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엄마가 천국에 가신 거라고 얘기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상처 안 받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예. 5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와 연관된 하나의 꿈, 새로운 꿈.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해서 대통령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수학, 과학 정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고 조금씩 실제 현실 이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는 아이고 막연한 생각에서 정말 그러니까 감성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또 과학자가 되는 것도 꿈이고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작을 일으키는 거는 그게 소설에도 제가 기억하는 거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까도 말했듯이 외로웠다는 말을 알겠지만 그런 감정을 잘 모르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엄청난 어택이 왔을 때 미친 듯이 심장이 뛰면서 과호흡이 걸리고 숨도 못 쉴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답변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그 편지를 읽은 후에 네. 그 아빠에게 이제 비에 대한 설명하면서 엄마가 죽어서 뭐 제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토퍼는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한 건가요? 라고 그런데 솔직히 약간 그 이해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거는 그 또 전이잖아요. 모든 사실을 알기 전 다른 편지를 읽고 정말 엄마가 죽지 않았나라는 어떤 의문, 의심이 들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빠에 대한 불신도 어떤 엄마에 대한 죽음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아이로서 비를 보면서 또 엄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연상시켜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처음에 이게 맞는 건가? 아니 아빠가 아무리 아들을 사랑하고 어쩌고 해도 크게 몇 년간 거짓말을 했고 개를 죽였고 나쁜 놈인데 주인공 크리스토퍼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게다가 샌디라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활용해서 샌디 나오면 게임 끝이거든요. 귀여워.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감각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냥 크리스토퍼가 걔를 안고 좋아하고 그럼 아빠의 관계가 회복된다. 따라가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나 싫은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그렇게 하기. 그런데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애를 하나 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들 낳아보니까 약간 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해명하기 힘든 얘가 사고를 쳐도 사랑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가 눈이라도 한 번 더 마주치고 안고 싶을 것 같아요.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만약에 내가 안아주는 걸 거부하는
그런 아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슬플까. 혼자 집에서 그 생각하다가 정말 눈물 펑펑 흘린 적이 있었거든요. 연습 중간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빠로서는 너무 이상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거 다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 크리스토퍼가 좋아하는 타이머를 쓰고 걔를 사주고 걔를 또 사랑하고 키워주고 어떤 수단을 써서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크리스토퍼도 그 마음을 조금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빠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정을 가꾸고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